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이 바로 남자 여자의 성별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으로 태어난 남자, 여자 성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회학적 성으로 50여 종류의 제3의 성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르웨이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아드리안에서 안나로 여권에 찍힌 성별 표기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10살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성전환을 법으로 허용한 아르헨티나에서는 6살 남자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여자아이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진작가 사라 웡은 성전환을 한 어린이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한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의 화보집을 1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 아이는 가슴을 원하지 않고 남자아이는 수염을 원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해방 또는 자유라고 하면서 젠더 교육을 시키고 성별을 바꾸겠다는 아이들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학대가 아닐까요? 남자 여자 모두 함께 어울려 마음껏 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성주류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젠더가 무엇일까요? 남자, 여자는 태어나면서 우주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신체 생리작용, 호르몬작용에 의해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남녀가 다른데요. 이렇게 주어진 성에 의해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해서 자기가 습득한 성 역할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움을 통칭하는 것, 즉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이 일치하는 그런 성 역할이 원래 젠더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용어 의미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어떻게 해요? 급진적 페미니즘에 의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어 자연법칙의 생물학적 남자 여자 성별 정체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제3의 성이 50여 종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는 사회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이 불일치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들은 생물학적 남녀 성별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산출된 사상인데요.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55년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뉴질랜드 출신 심리학자 존 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젠더를 학문적,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구자는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비교문학, 비판이론 담당 교수로 레즈비언입니다. 그녀는 남녀 양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감옥이며 자연에 의한 차별로 여기고 어떤 때는 남자로 어떤 때는 여자로 역할하는 레즈비언이 훨씬 자신의 그런 본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고 후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 성별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젠더 이론이 된 것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남자 여자 성별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 반하는 자연의 구속이고 억압이요 반드시 해방되어야 할 독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남녀가 이성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표징은 모든 영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과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성생활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장된 것이고 여성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제도로 모든 형태의 우위에 있는 이성애자들을 아주 공고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성별은 근본에서부터 아주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여러 번 유명한 국제적 재단에서 상을 탔죠.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성주류화가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5년부터 제3회 UN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정치적 전략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죠. 1994년도는 스웨덴에서 성주류화 정책이 도입됐고 95년에는 제4회 UN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라는 용어의 사용이 아주 압력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가정 영역에서 발표를 할 때 가정이란 뭐냐 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보수단체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발표를 하고 이 회의가 다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소위 좌파 막시즘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대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강행적으로 베이징 행동 강령을 통과시켜 버렸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1996년도에는 노르웨이에서 99년도에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됐고 이후 유럽 공동체 협약 중에 13조 1항에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법에 처음으로 성적 지향이 소개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14년까지 젠더를 주장하는 연방 정부들이 전 세계의 공교육의 전 연령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까지 모든 교과 과목에서 LGBTI 성소수자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가 세계적인 스타급의 변호사, 판사, 정치인, 언론인, 교수들 모두 모아가지고 인권을 도구로 법률 시스템이 반드시 젠더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법률 시스템의 성적 다양성과 성적 지향성을 추구하도록 회의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동성애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살로 낮추고 포르노를 보는 것도 이렇게 허용을 했죠. 또한 동성 파트너십과 일반 이성애자의 결혼을 아주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법조계 판사, 변호사들이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젠더 주류화를 주입하는 일이고 또한 남녀 양성평등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 결정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대중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정말 경악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게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젠더 주류화를 승인한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서 행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다양한 파트너십과 연애하고 사귀도록 아주 기회의 평등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젠더 주류화는 소년, 소녀의 성역할을 아주 고의적으로 바꿔서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고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소녀들에게는 축구를 장려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복싱을 하게 하고
기술, 목공, 금속, 컴퓨터 등의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반면에 남자 소년들에게는 몸의 긍정적 인식을 얻기 위해서 화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보살피는 태도를 교육받고 집안일 하는 거, 설거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그리고 공주처럼 치마를 입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 역할에 아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젠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개인이 원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회균등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남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의무교육이라 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행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젠더 주류화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젠더 도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교육 대신 젠더 폭력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시와 YWCA 같은 단체에서도 페미니즘과 젠더 감수성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성평등 예산으로 교육청에서도 젠더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라라스쿨, 자주스쿨, 우즈비 등의 성교육 단체들이 생겨서 젠더 성교육을 아주 소규모로 찾아다니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방송이죠. EBS에서는 15세 관람 가능으로 국내 최초 젠더 토크쇼인 까칠 남녀가 방송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방송에서 LGBTI의 다양한 성행동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성행동으로 소개되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아주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수많은 젠더 주류화 정책과 교육이 주위에 넘쳐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젠더 주류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젠더 정체성을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해방과 자유일까요? 이러한 젠더 주류화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10대와 20대일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 정자를 통해서 결합해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자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와 가정으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성 역할을 보면서 경험하고 모방하며 성장하면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성별 정체성을 발달해 갑니다. 아이들은 생물학적 성에 일치하는 남자 또는 여자로서 사회학적 성 정체성과 일치될 때 아주 견고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영속적인 성욕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면 애매모호하게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불분명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 세계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 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 전자가 서로 작용하지요. 식물 세계는 수술과 암술, 동물 세계는 수컷과 암컷, 인간 세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목적을 중심하고 서로 상응하면서 주고받는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둥근 원화의 운동과 구형 운동도 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면서 존재하고 작용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류화는 우주의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보편적 법칙을 완전히 일탈한 조작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입니다. 우주의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그런 법칙이 아니지요. 우주의 거대한 그 자연적 시스템과 인간의 신체적 또는 너와 나의 관계적 시스템을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생물학적 성별을 사회학적 성별로 바꾸기 위해서 일생 동안 생리작용과 호르몬작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생식기를 절단했다 해도 내생식기 자격은 여전히 생물학적 성으로 생리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이 태어나는 자신의 나라 또는 자신의 인종 또는 부모, 남자, 여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태어나고 보니 어느 나라, 어느 부모, 어느 인종, 남자 혹은 여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정체성은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후천적으로 바꾸려 해도 영원히 나의 삶과 함께 따라다니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로 숙명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개개인이나 사회 공동체가 안정과 번영, 행복, 평화를 원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이 분명한 생물학적 성 정체성과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는 사회학적 성 정체성이 일치할 때 가장 안전되고 안정하고 또는 견고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자아 정체성을 가진 자녀는 미래의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의 성 역할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대로 모든 인류가 이런 보편적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포기하고 후천적 사회적 성 정체성만을 유지한다면 온전한 삶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 개인이나 가정,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